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동영상을 끄려는 분들이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동영상을 끄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말부터 굉장히 위협적이죠.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엑셀이죠?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인데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선 U2의 With와 Without You 정말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무언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대신에 이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이 정보들은 예를 들면 곡명은 탈출이고, 탈출이란 곡은 4분 35초의 재생시간을 갖고요. 아티스트는 조동익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7월 3일이라고 하는 곡은 2분 18초 동안 재생이 되고 장필순 그리고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앨범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했을 때의 좋은 점은 뭔가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티스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필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이 아티스트 밑에 있는 이 각각의 이 데이터들의 이 알파벳상에서의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는 거죠. 내림차순을 정렬하면 맥시밀리언 해커라고 하는 가수가 제일 밑으로 가고 조동익이 제일 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 탭을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바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앨범 컬럼 밑에 있는 데이터 중에 바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곡명에 있는 바다는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의 장점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엑셀도 구조화된 데이터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냥 다큐멘터리 본다고 치고 느긋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웹인데, 여러분들 웹 서버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어서 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져오죠.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는 크롬,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이 바로 웹 브라우저죠. 바로 그런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테이블 중에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은 엑셀로 치면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해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엑셀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위쪽에 제목, 탈출, 7월 3일, 아니요,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고요. 아티스트 밑에는 역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길이는 이렇게 길이가 있고,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엑셀이랑 똑같죠?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열에는 요 데이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행에는 그 데이터 셋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탈출은 조동익의 노래고, 바다라는 앨범에 4분 35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가 하나의 그룹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성격을 정의하는 거죠. 엑셀이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엑셀과는 좀 다른 점은 쿼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엑셀과는 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쿼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일단 끄고요. 자,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현재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 뿐이에요. 자, 우선 select 자, from favorite 자, favorite은 뭐였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테이블, 즉 표의 이름이 favorite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엑셀로 치면 엑셀 파일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select는 뭐냐면 요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run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밑에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아티스트랑 길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티스트 길이라고 하고 run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select와 from 사이에 있는 아티스트와 길이에 해당되는 컬럼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티클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번엔 요구사항 11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능은 상세보기 메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기능인지 설명 쭉 보시면 상세보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대요.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상세보기 화면까지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자,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죠. 댓글도 있고요. 추천 요새는 좋아요라고 동일한 기능이 있죠. 추천이나 좋아요 같은 기능인 것 같고요. 수정 삭제는 이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인데 당연히 이 게시물을 쓴 사람만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은 목록으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기능들을 만들기 전에 일단 요 상세 보기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MVC 패턴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랑 레파지토리랑 뷰 3개로 나눴죠. 그래서 뷰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뷰랑 이 레파지토리 모델은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는 않고요. 이 컨트롤러라는 거를 거쳐서 이 컨트롤러가 이 둘을 중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통신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안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뷰와 레파지토리는 컨트롤러가 다루고 있죠. 자, 여튼 이 상태에서 기능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자, 기능을 추가하려면 가장 먼저 컨트롤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치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 기능은 요거였죠. 자, 잠깐만요. 자, get paramint.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요 서치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 출력하고 나서, 그죠? 우리가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디테일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볼까요? 자, 디테일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일 때는 아니고,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요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목록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이 메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while 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요 디테일 메뉴가, 디테일 함수가 굉장히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함수를 또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o 디테일 프로세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while true 해서 요 이제 기능을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메뉴가 디테일 함수가 굉장히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함수를 또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o 디테일
프로세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while true 해서 요 이제 기능을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상세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일단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줄바꿈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1번이나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도 명령어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cmd. 자, 여기서 scan.next int.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받아줄 텐데, 자, 우리가 위에서 이제 무조건 숫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next line으로 받은 다음에 get paramint에 넘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next line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get paramint 함수에다가 넘겨주시면, 자, 예외 처리까지 싹 해주죠. 자, 디폴트 밸류 안 넣네요. -1. 자, 뭐 막 꼭 -1로 할 필요는 없지만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1번부터 5번만 아니면 되죠. 자, 요 cmd를 가지고 이제 분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if else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스위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자, 요 cmd를 넘겨주고, 자, cmd 값이 몇이냐 이거를 케이스를 따져주면 되죠. 자, 1일 때 브레이크, 2일 때 브레이크, 자, 3일 때 브레이크, 4일 때 브레이크, 5일 때 브레이크. 네,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줬죠. 자, if else보다 조금 코드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실제로 if문보다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면 댓글 등록인데, 자, 일단 기능 구현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출력으로 일단 대체를 할게요. 자, 여기는 추천. 자, 일단 다 복사를 해놓읍시다. 자, 여기 수정, 삭제. 자, 이 목록으로. 자, 목록으로 가기는, 자,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해서, 자, 요 브레이크는, 여러분 요 브레이크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 while문을 끝내고 다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5번일 때는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브레이크문을 한 번 더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가 끝나고 났을 때, 자, 만약에 cmd가 5번이다 라고 하면 요거 브레이크 한번 다시 해줘야죠. 자, 요거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요거는 while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브레이크, 요거는 while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두 디테일 프로세스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출력이 되고 나서. 상세보기가 출력이 되고 나서예요. 자, 여기가 상세보기 출력 부분이죠.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요 다음에 두 디테일 프로세스를 실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는 자, 잠시만요. 왜 안 쳐지지? 자, 다시 리스트. 자, 디테일 2번 해서 보시면, 자, 이제 출력이 되고 상세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가 나오죠. 자, 1번 댓글, 2번 추천, 3번 수정, 4번 삭제, 5번 하면 이제 목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죠. 네, 해서 종료까지. 자, 이렇게 해서 11번 기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상세보기 기능 메뉴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댓글 기능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댓글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게시물을 하나 선택. 자, 저희가 상세보기 기능 메뉴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댓글 기능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댓글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게시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딱 보면, 자, 이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상세보기 기능에서 우리가 1번 기능을 댓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행을 하면은,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댓글 등록하면은 뭐 댓글 그냥 출력으로만 대체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게 댓글이 저장되고 출력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댓글 내용을 입력하라는 입력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면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게시물이 다시 한번 출력이 되면서 등록된 댓글이랑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 해서 한 번 더 댓글을 등록하는 게 보입니다. 내용 작성하고요. 자, 등록이 됐으면,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출력이 되면서 이번엔 댓글이 2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댓글 등록하고 이 사용대로 구현해 주시면 돼요. 자, 당연해요. 그죠? 댓글 내용을,
자,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게시물이 다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댓글을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까지 잘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출력 상세보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요 댓글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출력문으로 대체를 해놨고 요거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딱 봐도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씩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시면 이 스위치문이 또 엄청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함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등록이니까요. 일단 add reply라고 할게요. 자, 당연히 빨간 줄 뜨죠. add reply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 alt enter 치시면은 만들 거냐고 물어봐요. 인텔리제이가 요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탱이에다가 add reply라는 걸 만들어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요거는 자, 일단 퍼블릭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reply 이대로 구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번을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는 댓글 내용을 입력하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출력을 통해서 댓글 입력하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튼 이 사용자가 봤을 때 아, 내가 뭘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요구사항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리플 R 바디라고 할게요. 저는 보통 이제 내용을 바디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 컨텐트라고 해도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변수 이름은 그냥 누구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렇죠? 과반 이상 들은 사람 중에 과반 이상이 수긍할 정도로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수긍할 만합니다. 바디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R 바디라고 할게요. reply 바디라는 뜻이죠. 자, 넥스트 라인으로 내용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댓글이라는 게 과연 댓글 내용 하나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댓글 작성일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댓글 작성자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작성자. 그래서 댓글 작성일, 댓글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될 게 알바디뿐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개념을 표현할 때 이 개념이 2개 이상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객체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댓글도 최소 지금 2개잖아요. 그렇죠? 내용이랑 작성일. 그 다음에 댓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을 선택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에도 추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댓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댓글 번호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여러분들 댓글 하나를 그냥 내용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티클처럼 그렇죠? 댓글도 하나 객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플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뭐 필요하죠? 당연히 아이디 필요하죠. 아이디. 자, 이 아이디는 댓글 넘버, 댓글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번호예요. 이 아티클의 아이디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내용이죠. 바디라고 할게요.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작성일이 있죠. 레그데이트. 자,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회원 기능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는 좀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렇게 3개만 만들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이라는 거 모든 게시물에 달리는 게 아니라 특정 게시물에 우리가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1번 게시물에 다른 댓글이 2번 게시물에서도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댓글 같은 경우는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rticle ID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다? 댓글이 달린 게시물 번호입니다. 요거는 댓글 번호예요.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요거는 댓글을 식별하기 위한 거고, 위에 거. 밑에 거는 요거는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요건 댓글 내용이고요. 요건 댓글 작성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getter setter랑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 제너레이터 인텔리제이의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러 가서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댓글 하나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댓글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도 있어야 됩니까? 댓글 번호 있어야죠. 아티클 아이디 있어야죠. 레그 데이트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알바디라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함수 이름이 add reply이기 때문에 이 바디가 reply 댓글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레그 데이트는 우리 오늘 날짜 구하는 거 여기 util에 만들어 놨죠? get current date. 자, 그 다음에 article ID. 다시 여기 와서 article ID. 요거 필요하죠, 요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article I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요 add reply라는 함수 안에서 그 어디에도 article ID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는데 이 add reply를 호출하는 곳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do detail process죠. 여기서 add repl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article ID가 있습니까? 여기도 없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do detail process를 호출하는 쪽, 사용하는 쪽을 가볼게요. 바로 여기 디테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do detail process를 호출하고 있는데, 자, 당연히 디테일이라는 건 게시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게시물의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요 아티클이죠, 아티클이죠. 여기에 게시물 번호도 있고,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고 있는 아티클을 여기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럼 do detail process 함수에서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내려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아티클은 또 어디서 사용합니까? add reply로 가야겠죠. 그대로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add reply 함수에서도 아티클 받아줘서 이제 여기까지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내려왔죠. 자, 해서 실제로 아티클 아이디는 여기서 꺼내시면 됩니다. article.get id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리플라이 다시 보세요. 자, 생성자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세 개는 지금 구했죠? 자, 근데 아이디 아직 못 구했죠? 자, 근데 여러분 아이디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하나 만든 후에 추가할 때마다
뿔뿔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라면 이제 여기다가 int last reply id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리플라이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순서대로 뭐가 필요하죠? id. 그 댓글 보는데 댓글 last reply id. 요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last reply id. 그다음 순서대로 article id 필요하죠. 여기 reply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죠? 생성자의 id, article id, body, regdate. id, 그 다음에 article id, 요거, 그 다음에 body, 그 다음에 regdate. 자, 해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임포트 안 해서 그렇습니다. Alt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댓글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댓글은 어디에 저장돼야 됩니까? 댓글도 자, 보셨다시피 한 게시물에, 자, 보세요. 1번 게시물에 댓글이 몇 개? 하나 등록하고, 하나 등록하고 해서 댓글이 총 2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댓글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댓글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개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